원장님 스타일이 정보를 이렇게 쏟아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방송이다. 네, 결이 안 맞는 면이 있는데 교육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즐거운 재미있는 체험학습 오늘 또 저랑 또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거든요. 홈그라운드 나왔어요. 남원. 뭐, 사실상 이걸 위해서 저를 섭외한 거 아니신가요? 여길 위해서? 그쵸. 남원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해주고 가세요. 네. 남원 얘기할 게 진짜 많은데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네. 너무 좋은 곳이라서. 일단 남원은 전라북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북도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남쪽이에요. 네. 네. 전라남도랑 굉장히 많이 붙어있죠. 붙어 있죠. 네, 바로 옆에 구례가 전라남도, 남원 바로 남쪽에 구례가 있고요. 바로 그 서쪽에도 곡성이 바로 있습니다. 아, 우리 자료를 안 띄웠어요. 네. 표기 좀 해주십시오. 네, 바로 지금 남원 여기 네, 남원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고 네.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지리산. 지리산이죠. 네, 지리산 자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네. 남원 특산품은 저는 목기죠, 알아요. 목기. 네, 목기. 네, 남원에 이제 뭐 상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그런 제기들, 나무로 만드는 나무 가공품이 예전부터 가장 유명했습니다. 집에서 제사 지내세요? 목기에다? 그럼요. 저희는 아직 다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목기 중에서 어떤 나무로 만든 목기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오동나무? 아니, 오동나무 너무 물러요. 모르고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그 무늬가 나뭇결 그 나이테 있잖아요. 네. 그 무늬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습기에도 강하고. 이게 또 물풀의 나무 하면은 또 야구 방망이 있잖아요. 네. 야구 방망이가 예전에 물풀의 나무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안 이게 나올 거예요. 메이플, 메이플. 단풍나무로 넘어가가지고 이 물풀의 나무로 타격을 하던 마지막 선수 조이 보토라고 하는 선수가 작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해서 이제 미국 프로야구에 물풀의 나무를 쓰는 선수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야구까지 갔어요. 그래서 남원 하면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춘향이. 그렇죠. 그쵸? 그래서 춘향전이죠. 네, 설민석 선생님이 쓰신 고전 네. 대모험이라는 책과 함께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춘향전이라고 해서 5분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화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춘향전에 대해서 강의하신 것 같아요. 설민석 선생님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그러니까 어린이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5월 3일부터던데요. 아니요 4월 30일부터입니다. 4월 제가 오늘 30일이요? 보고 왔어요. 4월 30일부터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가 남원에서 춘향제 행사를 합니다. 이날이 지금 춘향제 행사를 춘향이 춘향제? 선발대회도 하고 뭐 관련해서 어떤 뭐 야시장도 열리고 뭐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어떤 한복 체험부터 시작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방 축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고 가장 규모가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판소리 공연도 해요? 그럼요. 춘향가 판소리 네, 공연도? 남원에도 가면은 우리나라에 국악고등학교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개포동에 있는 국악고 하나, 그리고 남원에 있는 국악고 하나. 그래서 어쩌니 이 국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동편제, 서편제, 서편제. 들어보셨죠? 예, 그거의 정통을 이어가는 이게 약간 또 이게 국악계의 어두운 면인데 우리 민요 있잖아요. 네. 아리아리라 이런 거는 정통 국악으로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막 삘릴릴리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뭘 인정해줘? 판소리만. 판소리만? 제비 몰려나가 이것까지만 전통 국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판소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마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5마당만 전해지고 있고 7마당은 소실돼 버렸어요.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거든요. 이 판소리 5마당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여기는 이 춘향 가죠. 노래니까 판소리니까. 이 춘향 가고 그 외 나머지들이 그쵸. 다 가로 끝나야지. 이건 판소리기 소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노래로 만든 게 이제 판소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죠. 판소리를 소설로 만든 거구나. 소설로 만든 게 춘향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일종의 연애 소설인 거잖아요. 네. 이몽룡과 춘향의 연애 소설인데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춘향가의 작가가 누굽니까? 없죠. 많이 똑똑해지셨는데 준비 많이 하셨나 본데요. 맞아요. 여러분이 고전 소설이라던가 네. 이런 특히나 이 판소리는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노래를 붙인 거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각 사서나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의 부모의 반대를 뚫고 어떤 젊은 남녀가 어떤 사랑의 그 도피도 하고 사랑의 이런 내용을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설화에도 보면은 고구려 설화에 뭐 무슨 설시녀 설화, 뭐 안장왕 설화, 뭐 여러 설화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조금씩 차용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전해지다가 이거를 어떤 이제 뭐 뛰어난 국악인이었겠죠. 그다음에 판소리로 탁 하면서 업고 놀자 이거 하면서 맞아. 이걸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랑가. 저 결혼할 때 저희 반 애들이 와서 사랑가 이거 결혼식 때 공연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거 뭐 사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겠지만 듣는 분들은 다 성인시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랑가 업고 놀다라는 거 이게 사실 문학적으로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약간 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용은 모르고. 성인분들은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예전에 저 이제 학교 처음 발령받았을 때 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판소리 해서 대회 나가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춘향전 사랑가 준비해서 나갔었는데 그 해에 결혼을 하니까 저희 반 친구들이 와서 공연해주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 5학년 정도 되면 나오기도 하고 음악 시간에도 배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능에도 단골로 나오는 지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2번 이상씩은 다 나왔을 거예요. 거예요. 네, 2번 이상씩은 다 나온 거고. 그래서 판소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고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판소리 3요소. 창, 안일이, 발림이라고도 하는데 몸짓이라고도 하거든요. 창, 안일이, 너름새, 발림, 몸짓 다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모든 걸 다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말해주고 몸짓도 해주는 솔로 오페라라고 그 보시면 고수가 되죠. 있잖아요. 맞아. 얼쑤!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얼쑤 하는 거? 추임새? 맞아요. 추임새. 그렇죠. 고수는 추임새를 해주죠. 그래서 고창에 판소리 박물관도 있으니까 연결해서 나중에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원에 가면은 그래서 이 5마당별로 이 천변에 광활로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은 그 천변에 이렇게 블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조 같은 걸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나와 있고 대략적인 이 내용과 설명. 다섯 다섯 개가 마당에 춘향가, 대해서. 네. 심청가 다. 네. 그래서 그 내용도 간단하게 들어볼 수. 사실 이게 춘향가 같은 경우는 완창하면은 9시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완창을 다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긴 이야기라서 요거를 완창할 수 있어야 어찌 보면은 그 국악인으로서 조금 입지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판소리는 우리나라 뭐라고 하죠? 무형문화재라고 하죠. 네. 판소리꾼들도 다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광활루. 네. 광활루 몇 번 가보셨어요? 100번은 안 될지 모르는데 50번은 훨씬 넘게 가봤습니다. 광활루로 왜 이렇게 많이 가셨어요? 그네 타러 가셨어요? 제가 광활루에 이제 가서 책도 보고 에? 공부도 하고. 광활루가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아니죠. 여기가 이제 남원 사는 사람들은 남원 사는 사람들 일단 입장료도 면제입니다. 아, 공짜예요? 네, 공짜예요. 좋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공원들 있잖아요. 각 뭐 집 근처에 있는 공원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여기서 뭐 조모임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친구들끼리 약속할 때도 여기서 만나서 뭐 하자라고 해서 여기 잔디밭도 워낙 잘 돼 있고 벤치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거기 모여서 책도 읽고 친구들하고 뭐 조별 모임 같은 거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스터디만 했어요. 여기 데이트하기도 좋아 보이던데. 데이트는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공개된 곳이어서 갈 수가 없었을까요? 공개됐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남원에서 학창 시절만을 보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해야지 무슨 데이트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활루 하면 이 루가 네. 이 누잖아요. 네. 뭐죠? 누각. 이거 루가 누죠. 누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각이 네. 문이나 벽이 없이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게 지은 건물이다. 네. 그래서 한국의 3대 누각을 보니까 밀양,
영남로, 진주의 촉성로, 남원의 광안루. 그 중에서 광안루가 제일 아름답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게 또 나중에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광안루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광활루. 그렇죠. 밑에도 리을 받침이 되는 거죠. 뭐 이제 이게 뭐죠? 무슨 법칙이죠? 유우마라고 하죠. 유우마. 진짜요? 맞아요. 생소한데? 유우마. 지어낸 거 아니에요? 비음아, 유우마라. 그럼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유우마. 유우마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이 광활루가 나옵니다. 광활루?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발음난다. 맞아요. 그래서 가시면 이렇게 한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광활루에. 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읽어보세요. 호남 제일루죠. 왼쪽부터 읽어요? 오른쪽부터 오른쪽에서 읽어요?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죠. 거꾸로가 아니라 원래 한자는 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읽는 거죠. 네. 호남 제일루. 그러니까 네. 호남에서 제일 아름다운 루가 네, 이어서 그렇죠. 호남 최고의 제일루인가 루가다. 봐요. 그럼 호남은 왜 호남일까요? 남쪽에 있으니까. 호남이면은 호의 남쪽이라는 뜻이잖아요. 호랑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거 이게 딱 봐도 물수변이 여기 찍혀 있는데 호수? 그렇죠. 아. 호수할 때 호자거든요. 호수의 남쪽이라는 지역 뜻이거든요. 그 어떤 호수의 남쪽이냐? 어떤 호수?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참 퀴즈 내면 좋은데 호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전라도에? 전라북도에? 아니면 생각해 보면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다 호남이잖아요. 네. 그럼 그 두 개보다 더 위에 있어야 그 춘천? 춘천보다 남쪽이면 서울부터 대한민국 남한이 다 호남이에요? 어? 호수가 많은데? 생각해 보면 호수 많은 데 있는데 모르겠는데요. 충주 있잖아요. 아, 충주, 충청도? 그렇죠. 그러면? 충주에는 호수들이 여러 가지, 어떤 호수보다 남쪽이다라는 거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충주호도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충주. 호수가 많은데 그 호수의 남쪽 지역을 호남.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광주, 광역시 이걸 뭉뚱그려서 이 호수보다 남쪽 지역이다라고 해서 호남이 된 거죠. 충주호보다 아래 있어서 네, 호남이다.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호수. 네. 네, 그거는 말이 많아요. 뭐 여러 호수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충청도 이남 지역을 호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거의 메인 건물인 거잖아요. 네. 봤을 때 호숫가 앞에 있는 거 네, 이게 이게 호남 광활루입니다. 광활루.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직접 이제 들어가서 여기 올라가서 신발씩 벗고 올라가서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천장을 보면 이렇게 천장에 뭔가 한시도 적혀 있고 한자가 많이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걸 거예요. 대부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누각에 적혀 있는 거는 이 누각에 이제 양반들이 모이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되게 높은 고위 관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모이는 거죠. 지역에 있는 유력 양반들 아니면 이제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생들이 모여서 시를 짓는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거죠. 운 띄워봐라. 네. 운 한번 띄워볼까요? 광주로 삼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로 이행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광. 넘어가요, 빨리. 이런 게 바로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냐면 이름도 찾아왔어요, 제가. 이거 이름 뭘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편액. 이런 거는 편액이 있는 거. 평은 액자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놓은 걸 널빤지, 편액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런 시들 여기 있는 게 작은 글 하나하나가 그 대회 때 혹은 어떤 모임 때 적어놨던 시나 시 구절들을 넣어놓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편액은 이 안에 보면 아까 이 호남 제일루는 북쪽 방면에 있는 거죠. 네. 북쪽 방면 호남 제일루라고 하는 그 편액이고 이것도 편액입니다. 다 그렇죠. 이렇게 평평하게 네, 편액이 있고 액자처럼 그다음에 들어있는 이제 것들은. 광활루 안으로 들어가면은 남쪽 방향에 광활루라고 적어져 있어요. 편액이 걸려 있고 그 옆에 다른 편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못 봤는데요? 개관이라고 하는 두 글자 편액이 아주 크게 개관? 여기- 네, 개가 무슨 개예요? 어이예요? 야이예요? 여의입니다. 여의. 여의, 개관. 어이야 야이는 뭔 거죠? 개관? 문을 열었다는 뜻인가요? 개관했다? 네? 개관. 네. 여의 개자? 네. 닭개인데 그럼. 닭인가요? 닭들의 집 닭관. 닭이 아니고 여기가 어딘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광활루라고 하는 이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광활루 그 앞에 있는 뭐 오작교, 완월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찌 보면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그런 무릉도원을 상징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은 볼관자예요. 여기서 보면은 보인다. 보인다. 뭐가 보이는 거야? 닭이 보일까요? 아니. 옥황상제 하면은 옥토끼, 옥토끼 하면은 개수나무? 그렇죠. 개수나무 개자입니다. 개수나무가 뭐예요? 개수나무 말 그대로. 그냥 개수나무? 네, 개수나무. 뭐 상징하는 건 아니고. 그 상상의 나무. 상상의 나무. 말 그대로 그 옥황상제랑 옥토끼가 있는 그 달나라에 있는 그곳에 있는 나무잖아요. 나무가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풍경이 그렇게 달나라처럼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아름답다. 풍경이 보인다라는 뜻으로 여기 서서 보시면 아마 그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 행사할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조금 한적할 때 가시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연못이랑 그리고 그 푸르른 나무들 그리고 이제 뭐 맑은 하늘, 햇살, 바람 이런 게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맞아요. 있으실 이렇게 겁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사진을 잘 찍어오면 좋은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이렇게 여기 서서 보면 이렇게 호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바람도 오작교도 불고. 보이네요, 바로 앞에. 네, 여기 이게 오작교. 네. 그래서 이 문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이거 보면 궁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닫이문? 소통을 중시한다? 아니면 이 뭐라고 하죠? 환기? 이런 걸 중요시 여겨가지고 문을 단순히 열고 닫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쳐 올릴 수도 있고 안쪽으로도 들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그게 어찌 보면 선비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밀폐된 곳에 있더라도 대로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라기보다는 남이 나를 보고 있어도 할 수 있는 행동. 일단 제가 코를 파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밖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지 못할 행동은 안에서도 남이 보고 안 있지 봐요? 않을 때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렇게 터놓고 오픈하는 거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창문 방식이다. 이거는 광활루만의 특징이다. 이런 것도 같이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가서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광활루를 그냥 춘향이라고 보고만 오는 것보다는. 여기는 단청들도 우리 첫 시간에 단청 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되게, 것도 예, 전통 충분히 무늬들도 설명해 같이 줄수 있죠. 보고. 네. 네. 그래서 광활루를 가면 춘향이 엄마가 월매잖아요. 네, 월매. 그래서 월매 집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집은 아니고 이제 지어놓은 집이겠잖아요. 네. 초가집으로 월매 집이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옥 배웠는데 이번엔 초가집이니까 사실 조선시대 하면 한옥, 초가집 누가 살까? 이제 신분사회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신문제도는 5학년 때 조선시대 배울 때 정확하게 양인, 천인 해가지고 다 배워요. 그래서 원래는 천민부터 시작을 하죠. 천민, 가장 하층민이. 그 다음 네. 상민, 농사를 짓거나 뭐 물건을 팔거나 뭔가를 평민이라고, 만들어 팔거나. 평민. 네, 평민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인. 중인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향리가 뭐예요? 설이나 알겠어. 문석. 지방에 있는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향입니다. 이방 같은 사람이요? 지방관이라고. 그러니까 지방 관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방관, 지방에 파견된 사또 옆에서 이렇게 옆에 행정 실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을 통하는 게 아니고 세습되는 거예요. 향리도요? 네, 그럼 여기 중인부터 세습되는 세습이에요? 겁니다. 네. 지배계층이니까. 그래서 중인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양반. 네. 그럼 이몽룡은 양반이죠. 양반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신분제도를 다시 여기 보면은 양반, 중인, 평민, 천민 네 개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선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두 가지 신분밖에 없었어요. 왼쪽에 표시한 것처럼 양인, 천민? 양인하고 천민.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양천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신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범한 사람, 양인, 그리고 천한 사람, 천민. 그래서 그 양인 안에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은 직업이에요, 직업. 친분이 아니라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런 직업의 개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이조 판서다. 그럼 아버지는 이조 판서라는 직업을 가진 양반. 양반. 나는
이조 판서 아들 그냥 양인이에요. 아직은 직업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양인들 중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양반이 되는 거. 양반이 문반, 무반을 합친 거기 때문에 네. 문과를 급제하면 문반, 무과를 급제하면 무반. 이건 그러니까 직역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의 특권, 계층, 특권, 계급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이몽룡은 그냥 양인이에요. 아버지가 관직에 있는 것 뿐이지 본인은 그냥 고시생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몽룡은 그럼 양인이고, 그러면 춘향이는 네. 기생딸이었으니까 천민. 그렇죠. 맞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친구들한테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잘 가져오셨네요. 천민에 보면 네 번째 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창기. 창기라고 되어 있죠. 이 창기는 어른들은 알겠지만 이 창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는 계집아의 창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리창 아니에요? 미치겠다 진짜. 응? 그러면 판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창기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고소 당하시고 문 내리셔야 될 거예요. 너는 그렇다. 창기는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천한 신분인 거죠. 기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듣겠는데. 기생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기생이 뒤에가 기생인데 기생 중에서도 보면 기생은 기본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파는 거죠? 술. 술은 술집에서 파는 거고 기생은 기회를 파는 거죠. 기회.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노래를 한다던가 춤을 춘다던가 그런 기회를 파는 거예요. 근데 창기는 몸을 파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치. 월매는 작중 설정이 뭐냐면 은퇴한 관기입니다. 관에 속해 있는 기생인 기생이죠. 거죠. 관기인데 관기도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다. 그런 기회를 파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애를 베풀거나 하면 누군가 와가지고 가야금 같은 거 뜯고 노래도 그렇죠. 해주고 이게 노래도 하고 특기잖아. 춤도 그거를 하는 거지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을 파는 사람은 창기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같은 천민 안에 기생도 있고 창기도 있고 이 말이에요? 네, 다르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원래 관기인데 은퇴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관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양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요. 기적이라고 해서 기생들의 이름을 올려놓은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내거나 뭔가 아니면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럴 빼줘요? 수는 없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관기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형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반역죄를 저지르면 저는 사형을 당하더라도 저희 가족은 관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관노로 관에 딸린 노비가 되는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관기가 되는 거예요. 형벌이기 때문에 뺄 수 없는데 당연히 형벌이기 때문에 종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에서 보면은 춘향이가 그러니까 월매가 남원에 왔던 남원의 도부사, 그러니까 남원의 사또, 변사또 전에 있었던 사또랑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가지고 낳은 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또가 다른 임지로 떠나면서 월매랑 자기 딸 춘향이를 데려갈 수는 없고 본부의 눈치가 보이니까 여기에 살게 해주면서 이제 더 이상 기생은 하지 말고 기적에서 빼주고 이렇게 주막을 차려가지고 술을 팔게 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월매는 전직 관기, 그 춘향이는 전직 관기의 딸. 그러니까 기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이 비석.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비석인가요? 네. 많이 서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지역에 와서 사람 다스렸던 사람들. 네. 이제 여기 보면 비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대부분 이제 공덕비 혹은 숭덕비라고 해가지고 누군가의 덕을 칭송하는 비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석군이라고 하죠. 무리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슬픈 어떤 조선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훌륭한 지방관도 있었겠죠. 백성들을 아끼고 살피고 사랑하고 이런 아끼던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떠나가면은 그 남원에 있었던 남아있던 백성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죠. 우리 사또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우리 아껴줬는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을 기리기 위한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이제 다음번 사또가 왔는데 이제 이 변사또 같은 폭정을 입사하는 사람이에요. 막 세금도 엄청 걷고 학정을 일삼아. 그러다 딴 데로 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야 근데 니네 전임 사또는 비석도 세워주고 했다면 나는 뭐 나도 해줘. 호구야? 나는 뭐 놀다 가는 거야? 라고 해서 강제로 이렇게 막 강제 노약. 노역도 하고 세금도 걷어가지고 세운 비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 이 비석에서 네, 실제로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덕비나 그래서 숭덕비가 좋은 의미가 아니 뭐 정말 덕을 기리는 게 아니네. 훌륭한 관리를 칭찬하는 거나라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관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 말아라 힘드니까. 그렇죠. 이게 대부분 지금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퇴임하신다고 했었을 때, 맞아요. 지금 뭐, 퇴임 크게 하고. 군수님에서 저희가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누구도 초대해라, 누구도 해라, 이러면 사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전직 대통령도 거기서 만찬을 즐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어서 사실 그렇죠. 공덕비나 숭덕비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면을 한 번씩 일깨워주는 게 어두운 면을? 이게 과연 이런 비석을 세우는데 또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이 도를 다듬는데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지방관으로서 목민관으로서 올바른 방향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면 하죠. 그래서 강한루를 저희가 이제 하는 이유는 1학년 1학기 때 전통 놀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뭐 제기차기, 투놀이, 그네뛰기 그러면서 제가 광활루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 전통 놀이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자 그런 취지고 가면 이거 투놀이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 던지고 노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럼 누군가 놀고 정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뒷사람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고 여기 가야 안내한 되는데. 판도 있거든요. 막 나고 나면은 아, 정리 꼭 정리하라고? 해달라고 해요. 저 여기 옆에 오른쪽에 서 있는 이 안내판이 그 안내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간 걸 보면 사실은 이게 모두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여기서 공공재, 공공시설물, 공중도덕 내가 썼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간다. 공공질서, 줄 서서 내가 하고 싶다고 앞에 친구가 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 새치기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나오는 일반 사회 개념에서 공공이라는 말 좀 이야기를 같이 해주면 좋고요. 또 2학년 친구들, 어린 친구들 데려갔을 때는 이거 7살 딸 있으니까 이거 네. 양쪽에 나란히 서서 아빠랑 딸이랑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딸은 출발선을 앞에 주고 네. 아빠는 뒤에서 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왜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능력이 같지 않잖아요. 아빠는 훨씬 키가 크고 아이는 작으니까 일단 이렇게 출발선을 다르게 해주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넣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승부의 세계는 비정하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더 커서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세상이 따뜻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 사실은 아이가 2개 넣으면 아빠는 몇 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개 넣어야 될까요? 4개 넣어야 될까요? 3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이요? 네. 그러면 아이한테 혼나요, 이제. 이렇게 3개를 넣잖아요. 그럼 아이가 또 하자고 해요. 자기가 이길 때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공평한 건 2개예요. 2개 똑같이. 똑같이. 나랑 아빠랑 똑같구나. 그래야 한 번만 하고 다른 데 가서 놀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아이를 이기겠다고 공정한 개념을 알려주겠다고 여기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은 이제 짜증을 내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는 여기가- 넣을 수도 없는데. 여기가 주말이나 행사 때 가면은 널뛰기 할 수 있게 이렇게 널도 세팅돼 있고 아마 이제 이 춘향제 기간에 가면은 제기차기 같은 것도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할 거예요. 경쟁 예. 대회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전통놀이 대회도 네, 하고 네. 하니까 가서 가족끼리 하는데 팁은 아이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지 절대 아이를 이기려고 이기면 하지 안 마. 된다. 아빠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꼭 가서 내가 이겨야지. 아이한테 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이런 걸 알려줘야 알려준다는 거 되는데. 너무 어릴 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개수 이야기 해보면 수학에서 2학년 1학기 때 곱셈9구 나오거든요. 그럼 아빠가 만약 6개를 넣었어요. 그럼 나는 2개를 넣었어요. 매정한 아빠죠. 6개를 넣었다는 건. 네. 그러면 아빠는 나의 몇 배만큼 넣었을까? 이거 교과서에 나오니까 몇 배일까요? 3배죠. 음. 사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어차피 한 개도 못 넣거든요. 저는 바로 앞에서 해도 하나도 못 넣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웬만하면 아이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배, 배의 개념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간 김에 수학적인 개념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네뛰기. 그네는 2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이건 뒤쪽에 있는 이 그네만 조그만 거고 이 옆에 더 더 큰 큰 그네가 있죠. 네. 그리고 잔디밭이 있으니까 오늘 정말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이거 연날리기는 키트 사가지고 가서 잔디밭에서 날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꽤 비싸더라고요. 9,000원 정도밖에 안 하던데요? 9,000원이 비싼 거 아닌가요? 종이랑 실밖에 없는데. 그럼 제가 만드실래요? 한지로? 올림픽 공원에 사니까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거기서 비싸게 받은 네. 거죠. 인터넷은 한 9,000원 정도 하는 거죠. 방패연도 있고 뭐 가오리연. 가오리연. 네, 연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잘 날 수 있게 연 자체를 이렇게 모양을 잘 날 수 있는 방법, 동물 무늬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고, 근데 이거 연 날려서 만들 때도 사실은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꼬리 부분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똑같이 맞춰야 수평을 이뤄서 더 잘 나르겠죠. 이거를 한쪽은 길게 하고 한쪽은 짧게 하면 연이 이쪽이 무거우니까 다 이쪽 방향으로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근데 연의 핵심은 연 싸움이거든요. 연 날리기 싸움. 싸움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멀리 날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연 싸움은 높이? 원래 줄끼리 비벼가지고 상대방 줄을 끊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상대방 연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연 줄에다가 그 풀을 바르고 거기에다 이제 사금팔이라고 하죠. 도자기나 유리 같은 걸 깨가지고 깨서. 가루를 내고 날카로운 그걸 발라놓는 날카롭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연 다 끊고 다니는 거죠. 이게 사실 한국의 전통놀이입니다, 여러분. 너무 친구들 날리고 있으면 내 연 가가지고 비벼가지고 끊어서 날려버리고 야, 네 연 날라갔다 하면서. 남원의 여러분, 이거 전통놀이가 참 의심스러워. 남원의 전통놀이가 아니고 이거 저희 민족의 전통놀이에요. 원래 진짜로 이걸 연싸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주에서는 그렇게 연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시골은 또 다르죠. 문화가. 시골 사람들이 좀 저희- 억세긴 해, 그렇게 보면. 저희 전통 문화 이거 전통놀이입니다. 이거 진짜. 전통놀이, 연싸움이 있었구나. 네. 연싸움은 지우개 싸움. 우리 어렸을 때는 지우개 싸움. 그건 이런 도박 거 아닌가요? 지우개 따먹게 해봤어요? 해가지고 지우개 싸움? 내 지우개 가져가려면 300원 가지고 와라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괴롭히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이 자꾸 그렇게 제 물건을 이렇게 따간 다음에 돈 가져와야 돌려준다. 혹시 저희 학교 나오지 않으셨어요?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돈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다른 걸 요구했지. 아.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거, 아니, 그네는 진자 운동 있는데요. 네. 진자 운동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바이킹 하고 그렇죠.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이게 진자 운동에서 중요한 건 이 위치, 올라갔을 때 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그렇죠. 내려오는 거다. 이 개념 정도는 알려주셔도. 야, 근데 저도 딱 거기까지밖에 모르겠네요. 여기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속도가 가장 빠른 거죠. 그때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남원에도 보면은 그 광안루 길 건너편에 양림단지라고 해갖고 이렇게 문화단지가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 가면은 남원랜드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이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바이킹 바이킹 있어요? 있어요. 바이킹도 있고 청룡열차는? 상열차가 있습니다. 청룡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 청룡을 품기에는 남원이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사슴열차가 있고요. 사슴열차 있고 뭐 범퍼카, 범퍼카. 그다음에 다람쥐통, 뭐 귀신의 집, 귀신의 집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대관람차. 있을 건 다 있는데? 있습니다. 그럼 있습니다. 패밀리랜드 한 미니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다. 미니 버전 정도 되죠. 패밀리랜드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테니까 큰 기대는 안 하셔도. 근데 그런 게 좋아요. 패밀리랜드 너무 멀어서 돌아다니려면 네. 이거 놀이기구 하나 끝나고 저기까지 가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 정도에 가봤었는데 주말에만 운행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런 연휴 기간 이럴 때는 거기다 나름대로 줄도 서고 그러겠죠? 자유이용권도 있고 그래서 빅파이브 이런 거 5개 탈 수 있고 네.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놀러도 가시고 옆에 놀이기구도 타면서 원리도 이야기해 주시고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원이 좋은 게 자전거. 남원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자전거 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전거를 안 가져가도 빌릴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남원역 옆에 이렇게 자전거로라고 아예 빌려주는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한 곳이 있고 또 광안루 옆에 이렇게 자전거 대여소가 한 곳이 있고 천변 옆에, 네. 하천 옆에. 이게 자전거를 빌려주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 그러니까 지방 도시들은 대부분 교통편이 안 좋잖아요. 대중교통망이 잘 안 돼 있는데 남원은 제가 학창 시절,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깔린 도시였어요. 가구당 자전거 보유 대수가 막 3.5대, 3.4대 이렇게 될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로 시장도 보러 가고 학교도 통학하고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는 잘 탔어요? 그럼요. 균형은 잘 맞으세요? 날아다녔죠 그때 맞죠. 아니, 투혼은 못하는데 또 그런 건 잘하시구나. 발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람들 마인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가려고 빵빵대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줘. 네, 그리고 어디에서도 자전거 탄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 근데 걔가 내 아들일 수도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고모일 수도 있고 숙모일 수도 있고 이게 모두의 마인드가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고 남은 전직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전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 같은 게 있어요. 뭐 헬멧을 써야 된다, 무릎 보호대를 한다. 이거는 개인의 안전이고 이게 뭐 왼쪽으로 가는지 앞에 갈 때 어떻게 비켜줘야 되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가 어느 쪽에서 비켜줘야 돼요? 오른쪽. 그 사람 왼쪽에서 비껴요, 오른쪽에서 비껴요? 모르겠습니다. 안 비켜줍니다, 저는. 비키란 말이야, 너 엄마 자식 하면서 이렇게 저는 제 위주라서. 내가 연싸움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따르릉 비켜나세요. 따르릉 하면 비켜가야 돼. 그래, 사람이 따르릉 비켜가야죠. 하면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고 보통은 그 사람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니까 저희가 이제 왼쪽으로 그 사람 왼쪽 편으로 비켜준다 이런 수칙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알려주시고 네. 이제 남원 갔으면 광안리 옆에 춘향 테마파크 네, 광안로 길 건너편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앞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근데 테마파크 안에 이제 춘향이와 관련된 조형물이 전시도 되어 있고 네. 춘향 뭐 초가집도 되어 있고 한데 곤장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형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짚라인 뭐 모노레일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운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없을 이제 때는. 남원 모노레일이 또 모노레일 있는 도시는 다 똑같거든요. 월미도, 의정부 이런 거 다 이제 또 어떤 지역 정치권과 결탁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는 놨으나 활용이 잘 안 되고 안 되고 있고 있죠. 또 하나는 테마파크 안에 이게 좋아요. 항공우주 천문대 여기는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여기 옆에 카페가 정말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 미술관이거든요. 네. 미술관 일부분을 개조해서 카페를 쓰는 곳인데 좀 조그맣기는 한데 밖에 나와가지고 야외에서도 다 마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요 테마 우주 천문대 옆에 커피가 있는 맛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카페 네, 분위기가 카페 좋은 분위기가 거? 좋아요. 미술관을 품고 있는 카페죠. 미품가. 지어낸 거죠? 까품미. 그래서 춘향 소설 이제 가서 이야기해 주실 때 사또라는 단어, 뭐 네. 이방은 어떤 일을 하는지, 기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곤장, 수청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수청이에요. 수청. 네, 이 수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청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청, 야 가서 물 좀 떠와라. 근데 변사또가 춘향이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이 수청을 안 들어서예요. 이거는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설명은 괘씸죄죠, 괘씸죄. 내 말을 안 내 말을 안 들었다는. 들었다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춘향이는 기생이 아닙니다. 기생이 아닐 뿐더러 춘향이 어머니가 기생이었다고 해도 엄마도 관기, 아까 창기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청을 들으려고 얘기할 수가 그럼 없어요. 변사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무례한 요구를 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목도 없어요. 그냥 내 기분을 상하겠다. 그래서 괘씸죄로 가둬놓은.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수청의 다른 말 초등학생은 심부름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심부름 시켰는데 싫다. 안 들었다. 네,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가둬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강지처. 이제 춘향이한테 돌아왔으니까 조강지처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그렇죠. 이몽룡이 돌아온 거죠. 네. 어찌 보면 이몽룡이 이제 이몽룡을 지칭해서 조강지처라고 한 거구나. 아니죠. 처는 부인을 부인이잖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돌아온 돌아왔으니까 이유가 생각해보면 이몽룡은 예전에 그 고시생 이몽룡이 아니라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 암행어사 사실 암행어사는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합격하자마자 암행어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암행어사는 이제 잠복 형사라고 봐야 되죠. 형사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잠복, 감찰, 판사? 이게 왜냐하면은 어사는 권한이 굉장히 강해요. 이 당시 벌을 줄 수도 있고. 네, 여기 사또도 마찬가지로 지방관도 굉장히 권한이 강해가지고 지금으로 치자면 행정, 사법 그리고 군 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사또 같은 경우도 남원으로 치자면 남원시장 겸 남원경찰서장 겸 뭐 남원 방면 사령부 사령관까지 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판사 역할도 본인이 직접 다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사법 권한, 군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어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오른 건데 이 조강지처가 무슨 뜻이에요? 이 조강지처라고 하는 거는 조 껍데기. 우리가 쌀을 먹잖아요. 쌀 껍데기가 쌀 겨잖아요. 네. 쌀보다 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먹는 게 보리나 보리? 조 이런 거잖아요. 그 조 아주 어려운 시절에 조 까고 난 그 껍데기를 이렇게 같이 나눠 먹었던 사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고생을 했던
자기의 어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부인을 뜻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강지처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함께 고생했던 사람 나중에 출세하고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우애로 사는 것과 비슷한 마음인가 봐요. 뭐 그럴 수 네, 있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었으니까. 이몽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과거에 급제하고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마을에 있었던 춘향이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왔으니까. 타로 온 거죠. 춘향이- 어찌 보면 이몽룡이 그러니까 지조를 지킨 거죠. 춘향이에 그렇죠. 대한. 춘향이도 변사또 수청을 거절했으니까 지조를 지킨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지조를 지킨 게 아니라 변사또가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도 변사또가 이렇게 내 말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남원을 약간 무시할 수가 있는데 남원 사또가 지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데 당시 관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전라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전라도 관찰사입니다. 네. 이품일 거예요. 정이품, 종이품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방관이고 그 아래 이제 부목군현이라고 하거든요. 목사, 남원에는 목이 4개 있었어요. 나주목, 광주목, 뭐 목사가 있었고 이 부가 8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상품이겠다. 종상품이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3급 공무원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인 건 당연한 거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 팔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종상품이면 아주 높은 관직입니다. 높은 관직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나 휘뚜루마뚜루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정도 관직이 되기 때문에 춘향이를 불러서 수청을 들어라 마라 이런 무리한 욕을 할 수 있었던 본인이 거죠. 자신이 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항공우주천문대 가면 이렇게 돔 열리면서 태양 흑점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간 김에 같이 보고 오셔도 되고요. 이제 그 외에 가볼 만한 곳이 볼 데가 많아서 1박 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원예촌이라는 게 켄싱턴 그 리조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같은 계열인가 봐요. 켄싱턴 리조트하고 호텔, 한옥호텔 체험하고 이 혼불 문학관은 저는 잘 모르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혼불이라는 네, 소설이 있죠. 소설이 있다면서요. 아주 어려운 소설이기는 한데 시대가 그런 배경이 어느 때를 배경으로 일제 강점기일 거예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현대사 초반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책의 스토리 라인보다는 그 배경 묘사 있잖아요. 이 시기에 사람들의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노동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상여를 나가면서 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문학 작품으로서도 가치가 높은데 역사 연구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근현대사 연구를 위해서도 아주 가치가 높은 이 홍불이 남원시에 있는 삼해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 홍불 문학관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남원 분이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 남원 분이십니다. 남원 분이 본인 고향 지역 배경이 남원하고 전주 지역 정도가 이렇게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보신 아이들한테는 좀 아직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사실 책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대중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좋겠죠. 내가 만약에 춘향이었다면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뭐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있을까? 완전히 사라진 걸까?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요? 네. 이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뭐 돈을 보이진 기반으로 않지만 이렇게 그래도 사회에서의 어느 정도의 서열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줄 건지는 이제 어머님들 판단하시는데 저는 1, 2학년 그래도 정도면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더라도 본인의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해서 얼마든지 바뀔 대통령도 수 있다.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뭐 대통령 후보 중에 홍준표 씨라던가 이재명 씨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최고 권력 자리까지 그쵸. 올라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분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현대판. 얘기했어. 이재명 씨나 홍준표 씨가 얘기했죠. 난 수저를 가져본 적이 없다. 손으로 맨날 주워 먹었는데 무슨 수저. 무수저다, 무수저 본인들은. 무수저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 그런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는 그게 안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그게 노력하면 가능하다. 얼마든지 높은 그럼요.
일을 뭐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반에 보면 뭐 보드 게임이라든지 연필깎이라든지 이런 공공 물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